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그 세금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리는 세금 영상들을 보고 가끔씩 회계사는 어떤 직업이길래 세금 얘기를 하나, 또 세무사도 아닌데 세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학생분들도 회계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회계사라는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사가 하는 일은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만한 기업을 고를 때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만으로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부를 과연 누가 작성하느냐?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팀이나 혹은 재무팀, 경리팀,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회계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재무제표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제가 직원이건 혹은 제가 그 회사의 대표건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저희 재무제표를 더 예쁘게 자산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부채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매출은 굉장히 매출이 크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꾸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회사라면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보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순이익이 많다면 나에게 배당 들어올 것도 많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은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하는 등의 투자자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보고서라는 거고요. 다트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보시면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올바르지 않게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이건 올바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도장을 찍어버리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이렇게 바르지 않은 걸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단도 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요즘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재무제표가 잘못 공시되었을 때 미치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회계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 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디자인텍스라고 하는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세금 관련된 그런 업무인데요. 큰 기업이든 개인 자영업자분들이든 사업을 하는 주체들은 모두 다 벌어들이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과소하게 내고 싶은 유인이 있죠.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조금 숨겨서 비용을 많이 넣고 매출은 좀 숨겨서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매출액이 이상이 되면 공인회계사나 혹은 세무사가 외부 조정을 통해서 세금이 이게 맞다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세무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접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와 같은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분들이 세무 대리인이 돼서 그분들이 절세하실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무조정 업무를 회계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도 세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잘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경영 컨설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합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적절한 비용을 투자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회사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맞는지, 또 부채 규모가 맞는지, 또 그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순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을 계산했던 금액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회계사들이 진행합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원활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밖에도 회계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혹시 이제 회계사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 CPA를 준비하려고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면, 저도 지난번에도 메일을 한번 받았어요.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차는 붙었는데 2차를 몇 번 떨어져서 굉장히 속상한데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회계사라는 일은 정말 멋지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힘내시라고, 저도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텼었는데 잘 버텨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